에너지관리기능사 2012년 1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어떤 고체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6,940kcal/kg이고 연소 효율이 92%라고 할 때 연료의 단위량의 실제 발열량을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실제로 나오는 발열량, 진짜 연소시켰을 때 저희 발열량은 뭐냐? 완전하게 100% 연소시킬 때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수증기의 증발점량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6,940은 100% 연소될 때이고 실제로 연소되는 게 92%만 연소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0.92, 92%니까 계산기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6,385 계산기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공기 과잉 계수를 증가시킬 때 연소가스 중에 성분 함량이 공기 과잉 계수에 맞춰서 증가하는 거. 공기 과잉 계수, 공기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론적으로 연소 반응 시기에서 계산하는 것을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연소할 때 공급한 집어넣는 공기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량을 비율을 나눠보면은 이 1배 이상이 돼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1배 이상. 1배 이상 크면은 그 남는 여유치는 뭐냐? 덤으로 더 집어넣는 과잉 공기량이죠. 그래서 제가 연소공학 설명할 때 자꾸 지저분한 그림처럼 여기지 마시고 화장실 변기통 그림 자꾸 그린대요. 이 똥을 잘 싸야 돼요. 변비 환자는 건강에 안 좋죠. 자, 여기에서 앞에서 물을 부으면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바가지를 부으면 내려간다고 계산을 했다고 쳐봐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한 바가지를 부으면 다 완전히 내려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려가다 말고 멈춰요. 이유는 물을 부으면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물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순항미사일, 패트리어트 뭐 이런 미사일처럼 겨냥해서 이걸 정확하게 밀고 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공기까지 덤으로 반바가지를 더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1.5바가지를 넣은 거죠. 이처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넣은 것은 1.5배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이처럼 실제로 들어가는 것과 이론적으로 처음에 계산한 것을 나눠보는 것을 공기비라고 합니다. 과잉공기 계수는 공기비라고도 하는데 증가를 시키면은 연소가스 중에 함량이 과잉공기에서 맞춰 증가하는 거. 즉 이쪽에 이게 농도가 뭐가 증가하느냐, 물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뭐가 증가하느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연료라고 하면은 연료의 가연 성분이 탄소, 수소, 황인데요. 이런 것이 타고나면 CO2, H2O, SO2가 됩니다. 따라서 이 건더기가 양은 한정이 되는데 물만 많이 부으면 이런 것은 점점 묽어지겠죠. 건더기의 국물이 점점 묽어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탄소, 수소, 황이 탄 CO2나 SO2 또 H2O 이런 종류들은 점점점 옅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연소가 덜 될 때 나오는 CO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가 될 때, 탄소가 덜 탈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뭐냐? 맹물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공기로 치면 공기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공기 중에 들어있는 건 뭐냐? 산소이죠. 산소 성분은 점점 남아도는 산소가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과잉산소라고 하는데요. 과잉산소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중에 이 과잉산소량 때문에 고온부식이 유발이 되거나 저온부식이 많이 유발이 되죠. 그래서 공기량을 투입을 할 때는 적절한 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 공기량이 많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과잉 공기량을 전혀 넣지 않으면은 연소가 되다가 말아요. 실제로는 연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연소가 가능한 선에서 과잉 공기량을 투입을 하되 딱 그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일러의 연소가스가 폭발 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연소가스 폭발한다? 연소실 내에서 미연소가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폭발할 때 폭발 가스 압력이 버너 입구 쪽으로 튕겨 나오지 않도록, 또 보일러 본체에 영향을 미쳐서 터지지 않도록 연소실 뒤쪽에 자유롭게 열릴 수 있는 문을 설치해서 폭발 가스 압력을 밖으로 배출해 버릴 수 있는 문을 방폭문이라고 합니다. 안전밸브는 가스 폭발이 아니고요, 보일러 본체의 증기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다음에 파괴판은 파열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장 탱크 같은, 또 가스 용기 같은 곳에서 속의 내부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얇은 판이, 금속판이 터지면서 밖으로 초과 압력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요. 맨홀은 본체에 설치해서 물 다 빼고 속의 내부 점검하거나 또 수리할 때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맨홀이죠. 자, 그래서 방폭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수관 보일러에서 건조한 증기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수관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중에 수분, 물방울을 분리해서 증기 건조한 것만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그게 기수분리기입니다. 종류로는 스, 싸, 건배가 있습니다. 스, 싸, 건, 배. 스크래버형, 사이클론형, 건조 스크린형, 배풀형,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급수 내관, 급격한 급수를 하면은 동체 하부에 냉각이 되면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체에 공급할 때, 물을 집어넣을 때 안전 저수위보다 약간 50mm 하단 정도로 파이프를 길게 설치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서 살살살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급수 내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수분리기는 건조한 증기를 얻기 위해서 발생한 증기 중에 물방울을 분리해주는 수관보일러에 설치하는 장치이고요. 수위경보기, 물높이를 측정해서 특히 저수위일 때, 또 고수위일 때 이렇게 경보를 울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열 저감기는 과열 증기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고요. 자, 다음 문제 5번. 절탄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절탄기는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연도 통로에 차례대로 배기가스 열을 흡수를 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죠.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절탄기가 요즘에는 연료 절감기, 연료 전략기 등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급수 예열기로도 표현하죠. 물을 따뜻하게 공급을 하면은 보일러에서 연료가 전략되겠죠. 적은 연료를 연소를 시켜도 증기가 금방 발생되니까. 하지만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6.25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외국에서 들어왔던 산업용 보일러는 대부분 그때는 석탄을 많이 떼던 시절이라 석탄을 전략해주는 기계, 그래서 절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번 절탄기 설치 방식은 혼합식과 분배식이 있다. 나번 절탄기의 급수 예열 온도는 포화 온도, 물이 끓는 온도보다 낮아야 돼요. 만약에 끓은 채로 보일러로 공급이 되면 증기가 공급된다는 소리인데 수격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연료의 전력과 증발량의 감소, 증발량을 키워주죠. 빨리빨리 끓으니까 연료율을 증가시켜주죠. 배기가스에서 버려지는 열을 마저 회수를 해주기 때문에 손실되는 열량이 줄어드는 거죠. 랍은 급수와 보일러 수의 온도차를 줄여줘서 열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 부동팽창이 생기는 거, 이런 것을 줄여준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죠. 절탄기는 재질에 따라서 나관, 나체관으로 되어 있는 절단기. 그 다음에 관 겉에 전열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책받침과 같은 핀을 부착해서 열을 빨아들이는 면적을 넓혀주는 핀 부착 절단기가 있다. 급수의 열온도는 포화 온도 이하로, 끓는 온도 이하로 해야 되고 연료의 절약과 증발량의 증대, 연료율 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 집진 효율이 대단히 좋고 0.5 마이크로미터 이하 정도의 미세한 입자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집진장치. 집진장치에서 효율 문제를 끄집어냈다. 효율이 가장 높다. 좋은 거. 전기식 집진기를 뜻합니다. 전기식 집진기.
이 중에서 원심력식은 사이클론과 멀티사이클론이 있는데 선회력을 부하해서 배기가스를 뺑뺑뺑 돌려서 그 선회력에 의해서 먼지는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배기가스는 위로 떠오르게 해서 분리를 해내는 방식이고요. 여기에서는 경제적이다. 특징이 경제적이다. 운영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효율은 최대는 아니지만 좋은 편이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각 집진기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고요. 그 세부적인, 딱 핵심적인 그런 특징 딱 한마디로 집진장치의 명칭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7번. 고체 연료와 비교해도 액체 연료 사용 시 장점을 잘못 설명한 거. 기름 종류하고 고체 연료, 석탄 종류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기름 종류의 장점을 잘못 이야기한 거. 자, 인화의 위험성이 없고 역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기름 종류가 훨씬 인화, 역화 위험성이 더 크죠. 석탄 같은 경우는 불이 잘 붙지를 않잖아요. 기름은 불이 더 잘 붙고요. 그름이 적게 발생하고 연소율이 높다.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고 발열량이 크다. 저장 및 운반 취급도 용이하다. 그랬는데요. 가번은 특징 설명이 틀리게 된 거죠. 문제 8번. 일반적으로 보일러 판넬의 내부 온도는 몇 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는가? 컨트롤 판넬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제어기라든지 또는 스위치 등이 부착된 걸 말하고요. 60도 이하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컴퓨터 생각하시면은 컴퓨터 내부 온도가 너무 상승하면은 뭐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 전자부품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일러 내부의 판넬도, 컨트롤 판넬 내부 온도도 너무 높지 않도록. 근데 제한 조치는 60도 이하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9번. 주철제 보일러의 일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주철은 용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쇳물로 녹여서 주물로 틀로 부어서 식빵처럼 찍어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세워놓고 조합합니다. 조립식으로. 열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부식에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불에 잘 녹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충격에는 약해요. 때리면 깨집니다. 보일러를 누가 망치로 해머로 때리는 사람은 없겠고 저수위로 뜨겁게 열받아서 과열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급수를 집어넣으면 즉 급열, 급냉 시에는 균열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이 틈새 자체가 셀 우려가 높아요. 따라서 고압용으로는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압용으로만 사용하고 용량도 작고 저압 난방용으로 적합하다. 열에 의한 부동팽창으로 균열이 생기기 쉽다. 급열, 급냉 시에 균열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각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용량 조절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10번. 보일러 효율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모든 것은 기계 종류는 항상 집어넣은 것뿐에 공급한 것뿐에 얼마나 이용을 해먹었느냐, 보일러 같으면 얼마나 흡수를 했느냐, 즉 유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효율의 개념이죠. 자, 1번. 증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 증기 발생에 이용됐다? 물이 흡수를 해서 끓어서 증기가 나왔다 하는 거죠. 빨아들인 열이죠. 그리고 보일러에 공급한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의 열량과의 비.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효율을 올바르게 가리킨 거죠. 배기가스 연량과 연소실에서 발생한 연량과 비, 연도에서의 연량과 보일러에 공급한 연료가 이건 전혀 상관없고 총 손실 연량과 연료의 연소 연량과의 비.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즉 유효율 나누기 공급열 그런 개념입니다. 문제 11번. 액체 연료의 연소용 공기 공급 방식에서 1차 공기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거 그랬는데요. 보통 1차 공기, 2차 공기 그렇게 나누는데 1차 공기는 분무용 공기라고 합니다. 분무용 공기. 연료를 분사하는 거죠. 분사한다.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를 시킬 때 이렇게 필요한 공기. 그리고 1차적인 산화 반응에 필요한 공기. 그 다음에 부정한 공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풍부한 공기를 덤으로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2차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공기 그러면은 연료의 무화와 산화 반응에 필요한 공기. 이게 가장 적합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산화 반응을 빼고 무화에만, 즉 분무할 때만 필요한 공기,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2차 공기는 진짜 연소에만 필요한 공기,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온수보일러에서 수위계를 설치한다. 수위계는 사실 증기보일러에서 말하는 압력계를 대신한 겁니다. 압력계를 대신해서 물 높이가 얼마나 들었는가를 압력의 형태로 바꿔서 나타내는 거죠. 물 높이는 보통 10m일 때, 10m H2O일 때 압력으로는 공합기압으로 1기압에 해당돼요. 메가파스칼로면 10분의 1이니까 0.1 메가파스칼의 압력에 해당되죠. 따라서 어떤 저장 탱크나 또는 특히 온수보일러 같은 거 하단에 이런 압력계를 대신해서 설치를 하면은 그 압력만 보면요, 아,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물 높이를,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기보일러에서는 증기 압력을 잴 때는 증기 압력계는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내지 3배까지 표시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눈금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온수보일러에서 수위계는 1.5배가 아니고 1배에서 3배입니다. 이거면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것은 설치 규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눈금의 범위를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13번. 보일러 부속 장치 설명 중에 잘못된 것. 기수분리기 증기와 물방울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주로 수간 보일러에 설치가 되죠. 슈트 블로워, 슈트는 검댕이죠. 검댕을 훅 불어서 떨어주는 장치이죠. 보일러 동점에는 스케일이나 침전물 밖으로 배출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동체 밑바닥에 침전물, 스케일은 이미 눌러붙은 건데요. 슬러지, 아직 덜 달라붙은 거, 이런 것 또는 침전물, 농축된 것이 밑에 깔아앉은 거, 이런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분출 장치에 해당되고요. 슈트 블로우는 검댕을 제거하는 거, 수간 보일러 수간 관 표면에 붙어 있는 검댕 끓음을 제거하는 건데, 압축 공기나 건조한 증기를 분사를 시켜서 청소를 해주는 장치이죠. 그래서 나번이 틀려 있고요. 오일, 기름, 스트레이너, 여과기인데, 기름병 안에 설치된 오일 여과기, 기름 여과기죠. 연료 속의 불순물을 방지하고 유량계 펌프 등의 고장을 방지하는, 찌꺼기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걸 방지해 주죠. 여과기입니다. 여과기. 4번 스팀 트랩. 스팀 트랩은 증기 트랩이죠. 트랩은 함정입니다. 함정. 부비 트랩 하듯이 쏙 빠져서 발목만 자르는 부비 트랩처럼, 이처럼 스팀 트랩은 증기가 흘러가는 코스에 함정을 설치하면은 가벼운 증기는 그냥 빠지지 않는 거고요. 몸집이 무거운 응축수만 빠지는 거죠. 응축수를 배출해주는 장치죠. 보기 설명이 잘못된 거 나번이 되겠죠. 문제 14번. 증기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왕복을 시켜서 급수를 행하는 비동력 펌프는, 여기서 비동력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써서 모터를 돌린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한다. 즉 왕복식 펌프 종류가 있죠. 워싱턴 펌프, 웨어 펌프, 플런저 펌프 종류, 세 가지 종류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가번, 워싱턴 펌프가 답입니다. 자, 문제 15번. 기체연료 연소 방식하고 관계가 없는 것. 기체연료는 일반적으로 확산연소입니다. 확산연소. 뚫려진 구멍, 포트로 순수한 기체연료를 분사를 시켜서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면서 불이 붙는 그런 것을 확산연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료와 기체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했다가 분사하는 방식, 미리 예자를 써서 예혼합 연소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체연료를 연소하는 연소기구, 기구는 구멍이 뚫려있는 그냥 포트 분사시켜주는,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분출을 시켜주는 버너,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 분무식은 중유를 연소하는 중유 버너죠. 중유 버너. 회전 컵으로, 오토마이징 컵이라고도 하는 회전 컵으로 중유를 안개처럼 만들어서 분사를 시켜주는 방식, 회전 분무식, 로타리 버너라고도 하고요. 중유 버너 종류입니다.
문제 16번. 보일러 거스 펌프인 터빈 펌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거. 터빈하고 볼류트가 있는데요. 이게 원심식 펌프예요. 원심으로. 자, 보면 물론 펌프실에는 물이 다 담겨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이 요만큼 담겨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속에 회전 날개, 임페러를 넣고 모터로 회전을 시킨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물 높이가 어떻게 변하냐? 고속으로 회전하면 가운데가 물이 꺼지게 되고요. 겉으로 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회전하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측벽으로 압력이 증가해서 위로 올라가고요. 가운데는 압력이 떨어져서 쏙 내려가는데 보통 이처럼 원심력으로 이용하는 펌프는 가운데 회전축으로 빨아들이고 원 옆에 원주 방향으로 토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펌프 종류를 전부 다 원심식 펌프라고 하고 종류는 터빈과 볼류트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옆으로 원심력에서 벽에 쏠릴 때 헛바퀴 돌지 않도록 이처럼 벽 쪽에 안내 날개가 있어서 물이 벽으로 잘 원심력 그대로 잘 밀착이 되어서 고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날개가 들어있으면 터빈 펌프. 그래서 안내 날개가 있는 경우는 더 고압으로 분출이 될 수가 있고 고양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30m 이상의 양정, 뿜 올리는 높이가 될 때 터빈 펌프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아닌 거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이 높고 안정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답은 구조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므로 보수관리가 편리하다. 답은 토출 시 흐름이 고르고 운전 상태가 조용하다. 토출 시 흐름이 고르다라고 하는 경우는 물만 잘 흡입된다면 나가는 양이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요것과 반대되는 경우는 왕복식인데 왕복식은 피스톤이 당길 때 빨아들이고 멈췄다가 다시 밀 때 뿜어내고 이렇게 맥동 현상, 심장에서 맥박이 뛰어서 혈액을 내보내는 것처럼 툭툭툭 이렇게 밀어지죠. 그런 경우는 중간에 양수가 될 때, 물이 공급될 때 끊어지는 타이밍이 있죠. 그러나 이처럼 돌리는 방식은 그런 게 없죠. 자, 그 다음 저속 회전에 적합하고 소형이며 경량이다 그랬는데 저속으로 회전하면은 원심력을 잘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원심식 펌프에서는 4번이 틀린 설명이죠.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 문제 17번. 다음 중 보일러에서 연소가스 배기가 잘 되는 경우, 굴뚝으로 잘 연기가 나가는 경우에요. 연도. 자, 봅시다.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속에 연소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기가스 뜨거운 게 잘 빠져나가도록 약간 상행 구배를 둬서 연도 옆으로 갔다가 굴뚝이 있는 곳까지 연결되죠. 굴뚝은 보통 기계실 바깥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평 부위는 연도라고 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연돌이라고 합니다. 돌이 돌출되어 있다. 한자로 솟아있다. 솟을 돌자예요. 예, 굴뚝이죠. 굴뚝. 자, 그러면 연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옆으로 가는 수평 부위는 짧아야 된다. 거리가. 그 다음에 많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굴곡부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돌은 높아야 돼요. 굴뚝이 높아야 돼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로가 클수록 단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봅시다. 배기가 잘 되는 경우니까, 잘 되는 경우. 가만, 연도의 단면적이 작으면 안 되죠. 배기가스 온도가 높다. 아,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빠져나갑니다. 배기가스가. 3번, 연도에 급한 굴곡이 있다. 아, 굴곡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연도에 공기가 많이 침입돼 있다. 공기가 많이 침입돼 있다는 것은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많이 스며들어서 이러면 역류가 생기죠. 외부 공기가 많이 침입해 있으면. 예,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잘 나가는, 배기가스 잘 배출되는 거,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물론 이런 방법으로 배기가스 잘 나가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지죠. 배기가스는 다 돈을 태워서 나오는 열기 아니에요? 연료가 돈이니까. 배기가스가 뜨겁게 빠져나갈수록 열 손실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문제 18번. 건도를 X라고 합니다. 습진기는 어느 것인가? 그랬는데요. 물이 끓을 때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온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고 이걸 엔탈피라고 읽읍시다. 킬로그램당 지니고 있는 열량. 자, 0도에서부터 물이 온도가 상승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요. 열만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은 다시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자, 그럼 온도 상승이 멈추는 지점, 이게 끓기 시작한 상태죠. 요것을 포화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급상승할 때 이런 상태는 뭐냐? 이게 바로 건포화 증기예요. 그래서 물통 안에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비율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포화수는 물이 100% 상태, 건포화 증기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요건 물이 차지하는 범위, 요건 증기가 차지하는 범위. 그래서 이 증기가 차지하는 범위는 각각 얼마나 끓기 시작해서부터 얼마나 열을 많이 빨아들였느냐, 흡수했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 각각.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증기가 차지하는 범위를 건조도라고 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X라고 하고요. 건조도 X가 0%다, 0이다. 그러면 포화수 상태를 가리키고 건조도 X가 100%다, 즉 숫자로 1이다. 그러면 건포화 증기를 뜻하고 0과 1 사이의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습포화 증기 또는 습증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습포화 증기 건조도 X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나와 있는 X가 0이다, 건조도가 0이다, 이 포화수죠. 끓기 시작하는 상태. 그 다음에 X가 1이다. 그러면 이것은 건포화 증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 이건 없고요. 건포화 증기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간 상태를 과일 증기라고 하는데 과일 증기부터는 이미 1에서 멈춥니다. 건포화 증기보다 온도만 올라간 상태를 뜻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19번. 분사관을 이용해서 선단의 끝부분에 노즐을 설치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주로 고온의 전열면에 사용하는 슈트블로우 종류의 형식 뭐냐? 수관 전열면에 수관 겉에 끓음 검댕이 묻어 있는데 노즐을 설치해서 고속으로 분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고온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압축공기나 증기를 분사하는 그 노즐이 그 고온의 전열면에 불타는 곳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으면 평상시 사용을 안 할 때는 계속 열을 받죠. 빈 노즐인데. 그러면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사용할 때만 슉 가서 뿌려주는 거예요. 사용할 때만 슉 멀리. 그러니까 멀리까지 움직이면서 선회를 하면서 돌면서 노즐에서 압축공기 분사해 주는 것인데요. 멀리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은 long retractable 형 그렇게 부릅니다. 자, 종류 보시면 long retractable 긴 분사관의 선단에 두 개의 노즐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 분사를 하면은 회전이 됩니다. 슉슉 이렇게. 자, 공기를 동시에 건조한 증기나 압축 공기를 분사를 합니다. 주로 고온의 전열면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long보다 짧은 것은 short라고 하는데 short retractable 형. 보일러 노벽, 벽 쪽에 부착하는 끓음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적합하다. 짧은 분사관에 한 개의 노즐을 설치해서 분사한다. 그 다음에 건형은 총형이라고 합니다. 건. 스나이퍼가 이렇게 총 쏘듯이. 셔틀 리터블 형과 비슷하지만 회전을 하지 않는 형태. 그것을 건형이라고 하고요. 고온의 연소가스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후진 동작을 신속하게 슉 이렇게만 한다. 짧은 공간을. 이걸 건형. 그 다음에 로터리형은 회전을 하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전하는데 전후진을 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마치 잔디밭에 스프링클러 물 뿌리듯이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 뿌려주는 형태예요. 정치형,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보일러 연도 쪽에 있는 연소실보다는 연도 쪽이 좀 온도가 떨어지죠. 그런 저온의 전열매이나 절탄기 중에 보통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 히터 클리너형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에어 히터는 에어가 공기, 히터가 대표해주는 거죠. 공기 에어열기를 클리너, 청소해주는 형태인데, 관으로 되어 있는 공기 에어열기에 사용되는 특수형 수트블로어입니다. 문제 20번. 건포화전기 100도 시의 엔탈피는 얼마이냐? 방금 전에 문제에서 그래프 그렸던 거죠. 온도, 엔탈피, 0도시에서 쭉 상승을 했어요. 100도시까지. 끓기 시작했어요. 끓는 중이에요. 다 끓었어요. 근데 아직 과열 증기는 안 됐어요. 건포화 증기니까 지금 이 상태죠. 자,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100도시까지 상태는 물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물이 증기로 변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따라서 물 상태에서는 1도 올라가려면 1kcal씩 필요하죠. 왜? 물 비율이 1kcal/kg 도시죠. 그래서 0도부터 100도까지 상승하는데 100kcal가 필요하고요. 100도씨 끓기 시작한 물에서 100도씨 증기가 될 때는 증발잠열이 들어가죠. 측정값 얼마? 100도씨에서 끓일 때 539. 따라서 더하면은 639kcal/kg 이렇게 되겠죠. 답은 카본이 되겠죠. 21번. 급수온도 30도에서 압력 1MPa, 온도 180도 증기를 1시간당, 중요한 거, 증기를 1시간당 10,000kg 발생한다. 그 다음에 급수온도는 몇 도다? 30도이다. 보일러에서 효율이 몇 %인가? 단 증기 엔탈피는 664kcal/kg이고, 표준 상태에서 가스 사용하는 양은, 가스, 연료죠. 연료 사용하는 양이 500입방미터/hr, 이 연료의 조이 발열량이 15,000kcal/입방미터. 이렇게 돼 있죠. 효율은 출제 확률 무조건 100% 이상이죠. 자, 공급한 것 분의 흡수한 유효열. 공급한 것은 연료 공급한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연료 태울 때 나오는 발생하는 열. 그 다음에 흡수한 유효열은 증기 발생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와 빼기 찬물 넣었던 급수 엔탈피. 이렇게 되죠. 급수 엔탈피는 급수 온도하고 똑같죠. 왜냐면은 급수는 1도씨 올라가려면은 열량을 얼마 넣어야 돼요? 1kcal씩. 즉 물이 1kg입니다. 온도하고 엔탈피 숫자하고 똑같아요. 단위는 다르지만. 그래서 급수온도 30도시다. 그러면은 그 급수의 엔탈피는 30kcal/kg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그대로 문제 조건 대입하면 증기 양 얼마? 10,000kg. 곱하기 증기 엔탈피 얼마? 664. 빼기 급수 엔탈피 30. 연료량은 얼마? 500 입방미터. 그리고 발생하는 발열량은 입방미터당 15,000kcal. 이렇게 계산기 누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오겠죠? 정답 확인해 봅니다. 답은 84.5%. 계산기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번. 열정산 방법에서 이별 항목에 속하지가 않는 것. 이별 항목, 공급되는 열이죠. 자, 발생진기가 흡수하는 열, 이건 유효열이죠. 자, 보통 열정산을 할 때 공급하는 열, 들어가는 열, 이별과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출열은 같아야 돼요. 자, 이별은 대부분이 뭐냐?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급수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급수가 지니고 있는 열, 공기열기에서 공기가 지니고 들어가는 열, 연료 예열할 때 연료 예열기에서 통과할 때 연료가 지니고 들어가는 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열에 비해서 연료 자체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발열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열은 두 가지가 있죠. 사용하는 쪽으로, 써먹는 쪽으로 나가면 유효열, 유효출열이라고도 하고 유효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증기가 발생할 때 이용된 열이죠. 그 다음에 손실열이 있죠. 손실출열 또는 손실열. 대표적으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가지고 나가는 열, 이런 것이 있죠. 자, 따라서 연료의 연소열, 연료 태울 때 나오는 거,
연료의 현열은 연료 공급할 때 따뜻하게 예열시켜서 대표해서 들어가니까 그 지니고 있는 열을 연료의 현열. 공기의 현열도 연소형 공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따뜻하게 대표해서 들어가니까 공기가 지니고 있는 열, 공기의 현열. 그렇게 부르고요. 따라서 이 나다라는 들어가는 열, 이별 항목이고 발생진기 흡수열은 유효열, 유효출열, 즉 출열 쪽에 속하죠. 답은 가번이 되겠죠. 23번 보일러 자동제어 장치로서 쓰이지가 않는 것. 화형 검출기 자동제어죠. 수위 검출하는 거 센서에 의해서 하죠. 압력 조절하는 거 압력 센서에 하죠. 자동제어 장치로서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자동제어, 사람이 손대지 않고 막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자동제어냐? 센서가 있는 것. 안전밸브는 센서가 아니에요. 스프링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가 그 스프링이 누르는 힘보다도 증기압력이 초과될 때 자동으로 열려서 배출을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계적인 걸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밸브는 자동 제어는 아니죠. 24번 다음 중 파형 노통 종류가 아닌 것. 노통이 반듯하게 생긴 것은 평형 노통. 노통이 꾸불꾸불하게 생긴 건 파도 모양 꾸불꾸불하다? 이게 파형 노통. 그래서 이 골의 깊이와 또는 골의 차이 또는 피치, 골이 한 번이 되느냐 아니면 두 번 이런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파형노통 종류, 암기 방법 어떻게 우느냐? 브리데모 폭파, 브리데모 폭파 따라서 해보세요. 브리데모 폭파, 브리데모 폭파, 브라운형, 리즈포드형, 데이톤형, 모리슨형, 폭스형, 파브스형. 자, 그래서 브리데모 폭파는 브라운, 리즈포즈, 데이톤, 모리슨, 폭스, 팝스 그렇게 말입니다. 모리슨, 팝스, 브라운 다 있고요. 자, 아담슨형, 이 노통의 평행 노통의 아담슨 이음 방법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아담슨형은 없는 거죠. 25번 다음 중 비접촉식 온도계 종류가 아닌 것. 비접촉식은 직접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온도계를 대보지 않고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복사열을 이용해요. 빛 또는 색깔을 감지해요. 색을 비교해요. 빨갛게 됐다가 점점 오렌지 됐다가 좀 흰색으로 됐다가 파란색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온도가 증가하는, 즉 온도에 따라서 화염의 색깔에 따라서도 온도가 각각 다르죠. 그러듯이 복사열을 이용하거나 빛 에너지를 감지를 하거나 또는 고온의 물체가 내는 색깔을 감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광정관식 온도계, 방사 온도계, 광고 온도계, 빛 광자가 들어가 있거나 복사열 또는 복사 온도계, 방사 온도계 다 비접촉식이고요. 열전대 온도계라는 것은 열전대, 열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띠 모양으로 된 반도체인데 반도체 일종을 두 종류를 각각 다른 것을 상하를 붙여놓고 한쪽을 뜨, 이것은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차, 이것은 기준점으로 차게 유지를 해요. 온도차가 생기면은 저절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차에 의해서 전기가 저절로 힘이 발생하는데 이걸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효과를 제백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이런 온도계, 열전대 온도계. 그러면은 온도 차이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 두 개의 금속 또는 반도체, 이 결합을 뭐라고 그러냐? 열전대라고 부릅니다. 이 반대되는 효과도 있어요. 열전대에 전류를 흘려주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게 되는 온도차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펠티어 효과. 펠티어 효과. 나중에 냉동에서 등장하는 전자식 냉동에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열전대 온도계는 접촉식 온도계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비접촉식, 방사, 광고 온도계, 광정관식 또는 색깔, 색 온도계 이런 게 있고요.
접촉식 온도계는 유리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거, 유리에 속에 착색이 된 색깔 입힌 빨간 알코올 들어있는 거, 바이메탈, 두 개 금속판을 완전히 붙여서 한쪽은 잘 늘어나고 한쪽이 잘 안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난 쪽으로 휘게 돼서 온도가 측정이 되는. 그 다음에 압력 변화를 이용한 거, 전기 저항값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또 열전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온도 차이에서 전기가 저절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다. 제겔코는 내화 벽돌의 일종입니다. 삼각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수십 종류가 있죠. 50종이 넘는데 내화 벽돌의 온도를 얼마나 내화도가 불에 견뎌서 어느 정도 견디는가를 비교해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더모칼라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 자체가 변하는 도료, 페인트 종류의 일종입니다. 보면은 맥주 같은데 상표에 안반수 마크 들어있는데 적절한 온도가 되면 안반수 마크가, 즉 차갑게 마시기 좋은 상태로 냉각이 되면 안반수 마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CF 등장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를 더모칼라, 서모, THERMO. 열에 의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것을 더모칼라라고 하고요. 다 접촉식입니다. 열전대 온도계가 접촉식에 속합니다. 26번, 수간 보일러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수간 보일러는 크게 자연순환, 강제순환, 관류식 보일러. 그래서 세 종류로 크게 나누고요. 자연순환식의 대부분 스네기지, 밥콕, 다쿠마 보일러, 이런 것 등등 있고, 2동 D형, 3동 A형. 관류식 같은 경우는 벤슨, 술저, 람진, 엠모스 이런 보일러 등이 있죠. 강제순환식, 베록스, 라몬트 보일러, 강베라 이렇게 있겠죠. 자, 노통연관은 원통형 보일러죠. 수관형 보일러와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특징이 정반대인 보일러. 대표적인 게 노통연관이죠. 이거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죠. 그럼 노통연관식에는 뭐가 있느냐? 스코치 보일러, 하우덴 존슨 보일러, 브루돈 카프스 보일러, 노통연관 패케이정 보일러 이런 종류들이 있죠. 답은 4번 노통연관식 보일러가 수관 보일러가 아니죠. 문제 27번 보일러의 마력을 옳게 나타낸 거 그랬는데 보일러 마력을 규정할 때는 표준 상태 1기압에서 100도씨로 물을 급수해서 포화수 상태로 그 다음에 그 상태의 100도씨의 검포화증기로 발생을 시킬 때 그렇게 발생하는 증발량을 상당 증발량이라고 하는데 상당 증발량이 매 시간당 15.65kg씩 발생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일러의 일마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 시간당 보일러가 상당 증발량으로 나오는 총 증기량을 15.65씩으로 나눠보면은 보일러의 마력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28번 연료의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인화점, 인은 끌어당긴다, 불씨를 끌어당기는 거고요. 인화점은 불씨를 접촉할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고 이에 비해서 착화점은 불씨를 접촉하지 않았는데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어떤 물질 전체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상승을 해서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그것을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인화점 설명,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있는가 자세히 한번 보죠. 가번, 가해물을 공기 중에서 가해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저마운이 없이 그랬으면 안 되죠. 연소를 일으키는 최저 온도. 나번, 과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해서 연소할 경우에 필요한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연소가 가능한 농도 범위, 이것은 연소 범위라고 하고요. 폭발 범위라고도 합니다. 다음, 가연성 액체의 증기 등이 표면에서 증발하는 증기 등이 불씨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이것이 인화점이고, 라번, 연소의 연소를 지속시키기 위한, 계속시키기 위한 온도, 이것은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연소점.
문제 19번. 다음 중 매연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거. 공기량이 부족하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매연이 발생하죠. 나번. 연료와 연소 장치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연소실의 온도가 낮아요. 냉각됐어요. 잘 연소가 안 되죠. 연소실의 용적이 크다. 아궁이가 면적이 크다는 거죠. 속에 체적이 크면은 아궁이가 넓으니까 불이 잘 타겠죠. 4번은 매연 발생 원인이 아니죠. 문제 30번. 연소 시작 시에 부속 설비 관리에서 급수 애열기, 이게 절탄기죠.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바이패스 연도가 있는 경우는 연소가스를 바이패스를 시켜서 물이 급수 애열기 내를 유동하게 한 후에 연소가스를 급수 애열기 연도에 보낸다. 에 맞고요. 이게 뭐냐면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연도 중에 절탄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뜨거운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데 이 절탄기 속에 물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곧바로 저기에 접촉을 하면은 절탄기 물이 흐르지 않는 채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게 절탄기 표면이 과열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배기가스를 옆으로, 연도 옆으로 돌아가는 우회하는 연도가 있어요. 이게 바이패스 연도이고요. 거기에도 이제 각각 댐퍼가 입구 출구 있고요. 절탄기도 입구 출구에 앞에가 이처럼 댐퍼가 있어서 차단해 줍니다. 따라서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바이패스 쪽으로 연소가스를 보냈다가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순서적으로 여기 열고 닫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속에 흐르는 물 때문에 이게 과열될 염려가 적죠. 물이 흐르는 거 어떻게 하느냐? 절탄기 통과하는 물이 펌프가 가동되기 때문에 쫙 펌프가 흡입하면서 보일러에 공급하니까 절탄기 속에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펌프 가동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펌프 가동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걸 조치를 취하는 거죠. 바이패스를 닫고 주 연도 쪽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스 흐름을 전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4번 댐퍼 조작은 급수 예열기 연도의 입구 댐퍼를 먼저 열고 다음에 출구 댐퍼 열고 최후의 바이패스 연도 댐퍼를 닫는다. 그게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절탄기 출구 쪽을 열고 그 다음에 입구 쪽 열고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순서 절탄기 출구 쪽 열고 입구 쪽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열었던 것을 차례대로 입구 닫고 바이패스 출구 쪽 닫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순서가 틀렸고요.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는 사실 이 구조를 모르는 경우는 정답을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글자 자체가 너무나 지문이 길고 파악하기가 어렵죠. 다만 바이패스 연도가 없는 경우에 순환관을 이용해서 급수열기 내에 물을 유동을 시켜서 급수열기 내부에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순환관이 없는 경우는 보일러에 급수를 하면서 적정량의 보일러에서 분출을 실시해서 급수열기 내 물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한다. 즉 보일러 본체에 물을 강제적으로 적정량을 분출을 시키면 물이 약간씩 떨어지는 것을 감지해서 수위 감지기가 감시하면 펌프에 명령을 내려서 펌프가 물을 공급하면 당연히 절단기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보일러에 공급하게 되니까 저절로 급수열기 속에 물이 유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4번 조작 순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순서입니다. 설명된 부분이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